아, 네, 시작할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엔지닉스에 대한 발표를 맡은 강정훈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거를 공부해보니까 엔지닉스가 생각보다 발표량이 엄청 방대해져가지고 깊게 엄청 딥하게 들어가진 않고 가볍게 발표를 구성했다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들어갈게요. 이게 깨졌네요. 먼저 엔지닉스가 웹서버이기 때문에 웹서버에 대한 거를 먼저 훑고 넘어갈 거고, 그 뒤에 아파치와 엔지닉스의 비교 설명을 통해서 엔지닉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동시에 엔지닉스의 사용 이유, 장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웹서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웹서버가 어떤 역할을 하는 친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웹의 전반적인 구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바로 보면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리고 WS 웹서버죠. 그리고 WAS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리고 DB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웹은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진행 방향은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요청을 보내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응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 톰캣이 내장되어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스프링으로 구축하는 서버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와 와스 사이에, 와스 앞단에 배치되게 되는 것이 이제 웹서버입니다. 웹서버를 앞단에 배치해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엔진엑스를 설명할 때 나오기도 하고, 웹서버에 대한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해두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파치와 엔진엑스를 비교해 볼 텐데, 아마 프로젝트에서 어떤 웹서버든 구축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웹서버는 아파치 아니면 엔지닉스로 구성을 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IIS 같은 경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환경에서만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엔지닉스와 아파치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마 왜 아파치 웹서버를 사용하셨나요? 또는 왜 엔지닉스를 사용하셨나요? 같은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파치와 엔진엑스를 비교하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와 엔진엑스의 특징들을 가볍게 나열하면, 아파치는 더 오랜 기간 사용되어 더 안정적인 특징이 있고 프로세스 기반 모델이고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엔진엑스는 이벤트 기반 모델이고 리소스 활용량이 낮고 C10K라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이제 따로 모듈 사용 없이 코어가 지원하는 SSL 처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SSL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들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C10K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 차이를 알려면은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아파치랑 엔지닉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옛날에는 이제 NCSA HTTPD라는 웹서버를 이용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버그가 너무 많아가지고 개발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겪어가지고, 이제 몇몇 이제 똑똑한 개발자들이, 우리가 이제 자주 아는 허가는 이제 깃허브를 만드는 사람들, 아니면 진짜 똑똑한 무슨 인도 사람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버그를 수정해가지고 구조를 변경하고 막 기능을 추가해서 이제 만든 게 1995년에 탄생한 아파치 서버예요. 아파치 서버는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은 프로세스를 할당을 해서 커넥션을 생성해요. 연결점을 생성해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프로세스를 생성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계속 오래 걸리게 돼요. 또 요청이 또 들어오면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이렇게 프리포크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프로세스들을 미리 생성해 두고 요청이 들어오면 이 프로세스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어요. 만약에 프리포크해 둔 프로세스를 전부 사용하면 그때는 다시 생성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죠. 덕분에
아파치는 개발자들이 새로운 모듈을 만들어서 추가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확장성이 뛰어났죠. 덕분에 아파치는 96년 1년도 안 돼서 웹서버 1등 자리를 차지했어요. 압도적이죠. 41%대 12%니까. 근데 1999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점점 커넥션 수가 많아지다 보니 이 많은 커넥션이 생겼을 때 서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가 바로 C10K 문제인데요. C10K 문제는 만 개의 커넥션이라는 문제의 줄임말입니다. C가 이제 커넥션이고 10, K가 이제 공세개 뒤에 붙이면 만이잖아요. 그래서 커넥션 만 개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 C10K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커넥션 수가 만 개가 넘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메모리가 부족해진 거죠. 아파치의 뛰어난 확장성으로 개발자들이 이제 모듈을 프로세스마다 추가해가지고 막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듈들도 이 프로그램 자체가 무거워지는데 이제 한몫을 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무거워져서 리소스 소비가 많아져서 많은 커넥션이 발생하니까 이제 더 이상 커넥션을 만들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커넥션이 많아지면 또 CPU가 감당해야 되는 양이 너무 많아져서 부하가 생겨요.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프로세스들을 많이 운용을 하면 CPU는 마치 동시에 사용되는 것처럼 이 프로세스들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왔다 갔다 하는 환경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리소스를 또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많이 안 좋았겠죠.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때 이제 탄생한 게 이제 2004년에 탄생한 이제 엔지닉스 서버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아는 엔지닉스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 엔지닉스 서버는 많은 동시 커넥션을 유지하지 못하는 아파치 서버를 도와주려고 나왔어요. 얘가 웹서버로 쓰려고 나온 게 아니고 원래는 이 아파치 서버 앞단에 엔지닉스를 더 가지고 커넥션들을 유지해주는 서버로 사용하려고 나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돼 있길래 동시 커넥션 문제를 해결을 했는지 엔지닉스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마스터 프로세스가 먼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해당 마스터 프로세스가 설정해둔 컴프 파일을 읽어서 이제 설정 값에 따라서 워크 프로세스라는 친구를 생성해 줍니다. 해당 워크 프로세스는 이제 지정된 리슨 소켓을 지정받고 요청이 들어오면 커넥션을 형성하고 요청을 처리하는데 해당 커넥션은 우리가 설정해둔 헤더의 keep alive 시간만큼 유지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HTTP 요청에 들어가 보면 헤더를 뜯어서 보면 안에 keep alive 시간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커넥션을 얼마나 유지할지 설정을 해주는 시간인데 웹서버에서 그 시간만큼 유지가 되고 여기서 아파치와 또 다른 점이 나오는데 만약 이 커넥션이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요청이 없어요. 그냥 안 쓰는 커넥션이 돼버리면 이미 만들어진 다른 커넥션으로 요청을 이제 처리하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거나 다른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 요청을 이 커넥션을 이용해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기술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뭐 요청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 요청을 이쪽으로 옮겨서 재활용하거나 하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전부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 이벤트는 이렇게 OS 커널이 큐 형식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커널이 이렇게 워커 프로세서가 들고 있는 큐 형식인데 이 큐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비동기 형식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워커 프로세스는 스레드 하나만을 사용해서 해당 요청들을 다 처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프로세스가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봤던 아파치 서버는 프로세스 연결이 들어올 때마다 프로세스를 하나 생성해서 연결을 해두고 요청이 없으면 그 프로세스들이 다 방치가 되었어요. 그거와 비교하면 이제 서버 자원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바꿔진 구조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벤트 형식으로 처리를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엄청 요청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야. 일을 되게 오래 해야 되는 친구면 비동기 형식의 단점이 이제 이 친구 때문에 뒤에 친구들도 다 빨리 끝나는 친구들이 이 시간을 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엔지닉스는
이렇게 스레드풀이라는 친구를 만들어서 둡니다. 오래 걸리는 작업만 따로 수행해주는 친구인데 워커 프로세스는 얘가 좀 작업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얘가 작업이 오래 걸릴 작업인 것 같으면 해당 스레드풀에게 이 이벤트를 위임하고 던져주고 자기는 그 다음 작업을 바로 하러 갑니다. 이 방식에서 워커 프로세스는 이제 하나의 커넥션만 담당해 처리하지 않고 여러 커넥션들을 담당하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당 이제 여러 개의 요청들을 다 담당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구조에서 워커 프로세스는 CPU 코어 개수만큼 생성이 됩니다. 예로 치면 이제 코어 개수가 3개인 거겠죠. 한 개가 더 늘어나면 4개고 코어 개수만큼 생성되어 일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코어가 담당하는 프로세스를 바꾸는 횟수를 대폭 줄일 수 있어요. 컨텍스트 스위칭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거죠. 앞에 봤던 아파치 서버는 얘는 4개만 지금 생성하는 이 프로세스를 아파치 서버 같은 경우는 이 커넥션 하나마다 다 프로세스를 생성해주고 있었으니까 컨텍스트 스위칭적으로도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리소스를. 이게 바로 이제 엔지닉스와 아파치의 가장 큰 다른 점인 이벤트 기반 구조고 아파치 서버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제 해당 특징을 가져서 엔지닉스는 이렇게 엄청난 이점을 가져갔어요. 동시 커넥션 양 막 최소 10배부터 1000배까지도 증가시키기도 하고 동일한 커넥션 수일 때 속도도 2배 향상시키고 이렇게 엄청난 이점을 가져갔는데 이렇게 좋은 기능에도 2007년까지는 이 엔지닉스를 잘 사용을 안 했어요. 이게 이제 아파치 서버가 메뉴에 여기 올라와 있는 게 아파치 서버 사용률인데 이렇게 보면 아파치 서버가 여전히 1등인 걸 볼 수 있죠. 2007년까지. 아파치 서버를 쓰던 회사 입장에서는 이 리소스를 좀 더 늘리거나 그냥 해당 문제를 처리할 모듈을 쓰면은 해결되는 문제였어서 물론 모듈을 써도 엔진X보다 성능은 좀 떨어지더라도 호환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는 이미 쓰고 있는 서버를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파치 서버의 사용률에는 여전히 이제 미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등수에도 표기되지 않아요. 엔진닉스는. 당시엔 등수에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 아더러스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능이 저조했던 엔진닉스가 갑자기 2008년에 사용량이 대폭 증가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두둥 스마트폰의 등장이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SNS, 뭐 유튜브 이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엄청 많은 알람 같은 요청을 필요로 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제 큰 기업들이 엔진엑스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하죠.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는 엔진엑스가 대용량 트래픽에 엄청나게 뛰어난 성능을 가졌다는 것을 시사하죠. 트래픽이 그만큼 늘어났고 커넥션 수가 늘어났는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웹서버는 엔진익스였다. 이런 뜻이 되죠. 이건 이제 엔진익스랑 아파치가 한 동시 커넥션 성능 테스트 결과를 나타낸 지표인데 이게 아파치가 새로운 모듈을 똑같이 스레드풀을 운영하는 구조를 추가했음에도 아파치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엔진익스가 막 치고 올라오니까 엔진익스 같은 구조로 본인들도 스레드풀을 하나 놓고 우리도 이렇게 프로세스 관리해서 쓸 수 있게 모듈 추가하겠다 해서 기능을 만들었음에도 지금 메모리 사용량을 보면 엔진익스가 지금 얼마나 프로세스 관리를 잘하는지 리소스 메모리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대체 왜 아파치를 쓰지? 엔진익스가 훨씬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제가 이제 엔진익스이기 때문에 엔진익스를 사용하는 이유에 집중해서 그렇지 원래는 이제 서로 다르게 사용되는 이유는 많이 있어요. 일단 아파치는 오랜 세월 동안 업데이트가 되어 와가지고 다양한 OS에서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반해 엔진익스는 윈도우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호환성 확장성도 아파치가 훨씬 좋다고 말씀드렸죠. 모듈 같은 게 있고 프로세스 형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유저들이 만들어둔 모듈들의 수나 종류 이런 게 아파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많은 모듈이 있고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앞서 말했듯 아파치를 쓰는 서버가
현재로서도 웹서버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웹서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엔지닉스에 대한 설명이었고 발표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아래에는 이제 참고한 자료들이고 다 취업 준비한다고 신입으로 들어가서 막 힘들고 번아웃 올 것 같아서 이렇게 띵언도 하나 박아놨습니다. 좀 더 여유 가지고 하라고. 어쨌든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와. 야. 아, 감동까지 잡았네요. 재미야 감동. 띵언충이라 딱 하나 가지고 왔어요. 하나 급하게 찾아봐야 되나? 네, 휴식을 너무 많이 했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나도 휴식하고 좀 그게 좀 죄책감 들어가지고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왔어.